네, 인천 포커스 2부 인천 사이다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뉴스 현장에서 방금 뛰어오신 김영빈 인천인 편집국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51층 기사 먼저 오셨는데 네. 이 롯데 이월드가 몇 층이요? 121층? 123층. 123층? 예, 그렇죠. 그보다 훨씬 높아서 인천 송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건물이 될 거라 이게 기대가 많았었는데 참 디탈이 많았죠. 요거 관련된 기사 오늘 자세히 풀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예, 네. 151층 인천타워 무산 송도 6809의 개발이 황수 매듭이 풀렸다 이런 기사입니다. 예. 기사 요점이 뭔가요? 네. 이게 2017년에 한 1년 동안 전국을 좀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특혜 의혹에 휩싸였던 그 부지구만요. 예, 또 그 선거 이슈와 또 맞물려가지고 네, 또 그러네요. 그랬었잖아요. 그 예.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SLC라는 건 송도 랜드마크 시티 유한회사, 예. 그러니까 송도 680구를 개발하기로 했던 회사입니다. 네. SRC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언론, 사정기관, 시민단체 등이 네. 업자하고 한 통속으로 놀아났다. 결탁했다. 이렇게 예.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고 정치적 쟁점도 되고 그렇죠. 그 인천시의회의 조사 특위가 생기고 네. 국정감사 때도 이게 계속 거론이 됐고 네. 그래서 그 정대유 전 차장은 계속 주장했던 게 2012년 말에 네. 본인이 거기 본부장을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SLC의 그 사업 시행자 지위를 취소하고 네. 토지 독점 개발권을 줬던 걸 회수해오자 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네. 당시에 송영길 전 시장께서 그걸 묵살했다. 그러니까 어. 이거는 어찌 보면 배임 미수다. 그 다음에 2015년 초에 유정복 전 시장은 네. SLC와 사업 조정 합의서를 체결하고 네. 아주 그 공동주택 용지를 헐값에 SLC에 넘겨서 엄청난 특혜를 줬다. 네. 그건 배임 완수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당이고 뭐 그 전 현직 시장들 뭐 그 고발하고 네. 네네네. 뭐 권한 남용이나 무슨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그 고발하고 했는데 결국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리하고 말았죠. 네. 그런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그 옛날에 안성구 시장 시절에 송도 6809에 그 세계 최고층 빌딩 그때 뭐 세계 1위, 2위, 3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151층 가칭 인천타워를 건설하자. 네. 인천타워를 건설을 하는 대신 미국의 포트만 홀딩스라는 회사가 들어오고 그 우리 국내 그 굴지 대기업들이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참여하고 네. 그 중간 다리를 놨던 YM인가 하는 회사가 일부 0.72%가 지분을 조금 갖고 예. 이렇게 4개 회사가 법인, 특수목적법인, SPC라고 부르죠. 예.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시하고 계약을 맺었죠. 예. 송도 6809 랜드마크 시티 개발 협약 이래가지고 151층 인천타워를 짓는 대가로 네. 그 주변 토지 228만 평방미터 한 69만 평쯤 됩니다. 예. 네. 이 독점 개발권을 SLC에 주겠다. 예. 그리고 땅값은 3.3평방미터 평당 정당. 240만 원에 공급하겠다. 네. 이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 그런데 151층 그 인천타워라는 게 그 일부 설계, 그 하부 구조 설계를 좀 하고 예. 각종 조사, 뭐 용역 이런 걸 좀 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시험 항타 예. 파일을 좀 일부 박아봤습니다. 그 네. 단계까지 갔다가 결국 무산되고 말았는데 예. 세계 경기도 좋지 않고 이 초고층 빌딩이 그 나중에 유지보수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결국 무산되면서 네. 몇 년을 끌다가 2015년에 그 사업 조정 합의서 예. 요거를 다시 체결했습니다. 예. 그래서 151층을 없던 걸로 하고 예. 228만 평방미터 독점 개발권을 주기로 했던 거 예. 토지를 준 건 아니고 개발권을 주기로 협약을 했던 거죠. 예. 토지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던 건 아니고 네. 그대로 우리 경제청 땅이죠. 이거를 독점 개발권을 주기로 했던 거를 그걸 다 회수하고 네. 그 대신 섭섭하니 예. 공동주택 용지 7필지 34만 평방미터 한 10만 평을 평당 한 300만 원에 주겠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그 SLC가 네. 사실은 그냥 현대건설입니다. 예. 그래서 그 힐스테이트, 현대건설의 브랜드명이 힐스테이트이죠. 힐스테이트 송도 레이크 1차, 2차 네. 두 개 단지 분양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입주를 합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300만 원을 줄 때 조건이 내부 수익률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아파트 사업을 했을 때 예. 그 인천시와 SLC가 절반씩 나눈다. 어. 인천시가 절반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12%를 넘어가는 넘어갈 경우에. 초과 이 네.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SLC의 주장은 우리는 151층 건설을 위해서 그동안 860억 원을 투입했다. 그걸 달라. 예. 말 그대로 사전에 뭐 조사하고 뭐 검토하고 또 실제로 뭐 탐사 좀 타당성하고 해봤고. 뭐 여러 가지 예. 그런 한데 비용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 860억이 억 원을 썼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예. 그 경제청이나 인천시는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그 검증을 아직 못 해봤고 네. 그 SLC 측에 현대건설 측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거죠. 예. 네. 네. 그런데 그 SLC가 그 두 개 블록에 음. A21 블록, A13 블록이라고 돼 있는데 두 개 합치면 1,800세대 정도 됩니다. 예, 양쪽 예. 다 880, 890세대를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860억 원을 430억 원씩 나눠서 비용으로 예. 계상을 어. 해버렸다고 예. 지휘의 특위에 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료를 안 내다가 계속 다그치니까 그래서 A11 블록, A13 블록에 430억씩 나눠서 비용으로 계상해서 털었다. 네. 그러니까 쉬운 말로 860억을 갖고 상을 간 회수했다는 거죠.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고 나니까 그래서 세금을 다 계산해보고 세후까지 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확정된 건 아니고 두 단지 아파트를 그 분양해서 우리가 얻을 수익이 세금을 제외하고 세후 수익이 453억이다. 네. 그걸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다. 예. 근데 453억에다가 만약에 비용으로 계산한 860억을 합치면 이거 1,513억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예, 예. 두 단지 해서 1,513억이 을 1200.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예. 두 단지 1,510. 1,313억이네요. 예. 1,313억 원. 예. 그럼 아직도 이제 두 필지를 분양했으니까는 전체 7필지를 공급하게 다섯 됐기 필지가 때문에 남았네. 5필지가 예. 남았습니다. 네네. 한 필지는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이 돼서 현재 설계를 거쳐서 경관 심의 중이고 예. 한 1,200세대 좀 분양할 건데 1,100 몇십 세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4개 블록은 이 문제가 계속 풀리지가 않으니까 경제청에서 토지 매매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 더 이상은 토지 공급 못하겠다. 이 문제 네. 해결되기 전에는. 예, 예. 그래서 결국 SLC가 예. 현대건설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알았다. 조건 없이 포기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그래서 A11, A13 두 개 아파트 그 두 개 블록에 대한 예. 우리가 이게 개발이 정산에 들어갈 겁니다. 네네. 그래서 경제청 입장에서는 그쪽에 양쪽에 털었던 비용은 없던 걸로 하고 그러면 수익이 개발 이익이 현대건설이 추산한 바로는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네네. 그 중에 그 내부 수익률 12%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네. 그걸 초과하는 부분의 절반을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당시에 아파트 원가를 그 뭐라고 했냐면은 SLC가 예. 용적률을 200% 적용했을 때 이 땅값이 158만 원이다. 300만 원을 가져갔는데 네. 용적률 200%면은 그 아파트 한 평 짓는데 땅이 반평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땅값이 150만 원인데 그동안에 무슨 기간 이자 더해지고 해서 158만 원이 나오고 건축비가 484만 원이 들었고 부대 비용이 약 200만 원이 들어서 네. 근데 그 분양을 1,100만 원 했단 말입니다. 예. 그 자기네가 그 조성 원가라고 밝힌 게 842만 원인데 140만 원. 예. 1,100만 원 들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시의원들이 지적을 했던 문제는 부대 비용 200만 원은 황당하다. 그다음에 건축비 484만 원도 여기가 연약 지반이고 하지만 6809내에 아파트를 시공한 다른 업체들이 확인해 본 결과 네. 보통 한 380만 원대를 얘기하더라. 예. 그럼 평당 한 100만 원씩을 부풀린 거 아니냐 건축비를. 예, 예.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속도력에 다 남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경제청이 이거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뭐 회계법인이고 다 붙여서 이제 예.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겠죠. 네네. 경제청 담당 본부장은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이 아파트 두 개 단지의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환수해 오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지켜봐야죠. 예. 아, 지금 그 151층으로 둘러싼 특혜 논란이 그 빚어졌던 그 땅인데요. 잠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오랫동안 그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건설이 주축이 된 SLC 특수목적법인이 151층을 6809내에 짓겠다. 이 조건으로 해서 한 69만 평에 대한 독점 개발권을 가져왔고요. 근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이게 계속 이행이 못하고 사실상 포기를 한 건데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860억 원이라는 그 비용을 이미 분양했던 이걸로 이 69만 평의 개발에 인해서 7개 필지를 그 추가적으로 공급 받아가면서 주상 복합 주거 지역을 지키려 했는데 그 중에 2개 필지에다가 이 비용을 분산해서 넣었다가 이 비용을 포기를 하면서 이제 요 부분을 매듭이 졌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 김 국장께서 중요시한 게 뭐냐면 그렇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우리가 12%의 마진이 넘어야 인천시가 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분들이 공사비나 건축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경제청은 5월까지 그거를 마무리 짓겠다. 이제 이런 골자였던 것 예, 같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제가 좀 궁금증이 네. 막 생기는데 그렇다면 네. 사실은 이 860억이라는 이 큰 돈을 네. 이 SLC에서 자기 초기 비용을 한정해서 그게 근거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근데 결국은 이제 이 SLC가 또 계속 또 이제 인천시와 혹은 경제청과 계속 또 사업의 파트너로 계속 또 이어간다는 말인가요? 참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이제 그러냐 궁금할 해결이 것 됐기 같은데요. 때문에 예, 예. 경제청 입장에서는 조만간 SLC와 그 사업 정상화 네. 예. 뭐 협약을 갖겠다. 예. 사업 정상화란 건 쉬운 말로 나머지 4개 필지 아파트 사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네. 뜻입니다. 그런 간단히 거죠. 예, 얘기하면. 예. 근데 그 이 회사가 이제 문제가 많아요. 상식적으로 SLC가. 참 이해가 안 네.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근데 이 회사가 보면은 뭐 미국의 포트만 홀딩스가 들어왔다. 예. 그 유수의 뭐 부동산 개발 회사다 이러는데 예. 이 송도 6809 이 SPC에 들어와 있는 회사는 네덜란드의 포트만 홀딩스 뭐 송도 BV라는 예.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포트만이 네덜란드에 무슨 그 서류상의 회사를 하나 만든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은 전혀 미국의 포트만 본사는 관계도 없고. 예. 그래서 또 그나마 그 회사 지분이 16.3%로 잡혀 있었는데 이 외투 기업으로 분류가 되려면은 10% 이상이어야 됩니다. 네네. 16.3%였는데 2015년에 151층을 없던 걸로 하고 네. 그 아파트 7개 사업하고 나가는 걸로 네. 그렇게 결정을 합의서를 체결하고 나니까 3일 뒤에 지분이 6.3%로 낮아져요. 네. 포트만 예. 네덜란드 그 회사 지분이 음. 거기다가 그럼 조금 지나서 또 2017년에 보니까는 8월에 보니까는 현대건설이 50.26%, 삼성물산 43.94%, 포트만 송도 BV 5.08%, SIM 소시에이츠 0.71%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외투 기업으로 위장했다. 예. 그래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하고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악용하면서 송도 6809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예. 취득을 하고 예. 세금 감면 뭐 각종 특혜를 다 누렸다. 그렇죠. 예.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예. 예. 또 이게 현재는 좀 어떻게 돼 있냐? 또 삼성물산이 그 현대건설한테 지분 다 넘기고 나갔어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94.2%, 포트만 홀딩스 송도 BV 5.08, 뭐 SYM 0.7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파트 분양할 때도 이름도 이제 현대건설 단독 이름을 씁니다. 힐스테이트, 송도 레이크 1차, 2차 이런 이렇게 경우도 합니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건설사가 이 사례를 보고 그냥 외국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여기다 200층 줘 줄게. 니네 우리 독점 개발권 주변 좀 줘라. 이래서 일단은 땅을 취득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조건이 됐던 간에 결국 이 사람들은 그런 허위 주장인 물론 그때 당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런 무리한 걸 조건을 내세워서 결국 지금 수의계약까지 다 연결해서 이게 7개 필지를 확보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청에서 네. 특혜 소지를 없애려면 그 향후도 계속 지속적인 이 SLC도 그렇고 네. NSIC도 그렇고 NSIC는 미국의 게일하고 포스코 건설입니다. 네네. 지금 우리가 뭐 얘기하는 영종도의 그 예. 복합 리조트, 예. 그 뭐 카지노를 포함하는 예. 이런 게 과연 외자 유치냐? 아닙니다. 들어와서 국내 파트너의 신용을 바탕으로 해갖고 그렇죠.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예. 그래서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니 무슨 뭐 신디게이트 론이니 국내에서 다 자본을 조달해서 합니다. 그 외국인 투자자가 하는 거는 그 SPC의 지분의 일부 투자하는 겁니다. SPC 예. 그 자본금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몇억 몇십억이에요. 예, 예. 그 중에 지분 20% 30% 뭐 10% 이렇게 내면 5억 자본금 5억짜리 회사 하나 만들어서 5천만 원 내면은 이것도 뭐 내국 기업이 네. 내줄 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수수료 빌린 수수료나 좀
뭐 주던지 이렇게 놓고 뭘 외국인 뭐 투자를 유치했니? 이제 이게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복마전이에요. 복마전. 우리 인천 사이다에서 이 첫 번째 기사를 이렇게 열을 갖고 이제 그 동안에 우리가 인천 사이다 뉴스 소개할 때는 사실 뒷이야기 잠깐 하고 뉴스 요점만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아닌 것 같아서 또 이래서 인천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인천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하여튼 취재를 계속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힘주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사. 다음 기사 볼까요? 네. 거의 첫 기사에 너무 아주 그냥 열정을 그냥 쏟아부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인천시 예타제도 개편에 긍정적으로 기대. 자, 이런 기사. 정부가 이제 예타제도 개편안 내놓은 거에 대한 인천시 조금 입장이 뭐 유리한 점이 있을까 싶은데. 네, 어저께 정부가 발표했죠. 네. 그 예비타당성 조사 그 제도 개선을 이와 관련해서 인천시가 보인 반응은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네. 좀 말이 약간 이상하죠. 환영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뭐 네. 긍정적으로 기대한다 이런 걸 내놨는데 일단 예타라는 거는 지금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을 합니다. 네. 그 연구개발사업 빼고 연구개발사업은 뭐 다른 기관이 하는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이고 국가재정이 300억 원 이상 지원되는 모든 사업, 특히 건설을 포함한 사업은 전부 그 예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KDI가 예타를 진행하는 거는 BC값을 봅니다. 예. 그러니까 베니피트, 편익, 편익, 이 사업을 편익. 통해서 나오는 편익, 편익. 그다음에 코스트, 비용. 네. 이걸 편익으로 비용을 나눴을 때 최소한 들어간 비용만큼의 가분해야 된다. 네. 그래서 기준이 1입니다. 1을 넘으면 예타 통과 그냥 됩니다. 네. 근데 1을 못 넘었을 경우 0.95라든지 0.95라든지 0.89라든지 막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안에 그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종합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AH 값이란 걸 쓰는데 이걸 계층적 분석 방법 이렇게 하는데 예. 경제성을 그 BC값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성 35 내지 50%를 넣고 그다음에 그 정책적 판단, 정책성을 한 25에서 40% 넣고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그 지역이 얼마나 낙후됐느냐, 이 사업으로 얼마나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봐서 그거를 25 내지 35%를 넣고 수도권, 비수도권 동일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달리 판단해서 요 두 가지 항목을 넣어서 판단해서 기준이 0.5를 넘으면 예타 통과가 됩니다. 네. BC값이 1이 안 넘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종합평가를 바꾸겠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하겠다. 그래서 수도권은 경제성을 60 내지 70%를 보겠다. 예. 그 다음에 정책성을 30 내지 40% 보고 지역 균형 발전 항목은 안 보겠다, 빼겠다. 근데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감점이에요. 지역에 낙후된 데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은 그나마 그러겠죠. 낙후 지역이 아니잖아요, 수도권이.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저 수도권이 뭐 역차별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뭐 지방은 워낙 그 뭐 지방 소멸론까지 나오니 모든 걸 블랙홀처럼 수도권에 빨아들인다. 지방은 지금 위기의식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하여튼 인천시 입장에서는 뭐냐? 경제성 평가 비율을 확대하고 이제 지역 균형 발전 항목을 없앴다.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 항목이 좀 걸림돌이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건 오히려 우리한테 좀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는 확실하게 경제성이 없는 거는 이 통과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요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수도권은 어떻게 하냐? 경제성 부분을 한 5%포인트를 낮췄어요.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쪽을 5% 이렇게 높였는데 그쪽은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경제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 비중을 좀 낮추고 그 지역 낙후도 이런 걸 많이 봐주면은 예타 통과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지방도. 특히 지방 중에서도 수도권과 똑같이 그 차별을 받았던 데가 있거든요. 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감점을 받았던 데가 광역시를 포함한 38개인가요? 그 거점 도시, 민구가 많은 그 중심 거점 도시들. 여기는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었는데 이게 가점 감점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제 감점은 없애고 가점만 주는 걸로 불이익을 없애줘서 이제 지방 광역시가 지금 제일 큰 혜택을 볼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천편이 일조는 이게 기준안이 조금 이렇게 단순했다면 그거를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 반영해 준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그리고 또 뭐 지금 평균 예타 기간이 한 1년 7개월 걸리는데 이거를 기준 그 1년 이내 하겠다. 단 철도 사업은 좀
광범위하고 좀 검토할 게 많은 1년 6개월 이내에 하겠다. 네, 네. 그 다음에 KDI 혼자 하니까는 이게 부하가 걸린다. 그러니까 네. 자꾸 늦어진다. 예. 그래서 내년 이후에 조세재정연구원을 하나 더 예타 수행기간으로 더 넣겠다. 네. 그럼 그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예타를 받는 입장에서는. 네. 한계기간이 더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접경 지역, 도서 지역, 농산호촌 지역은 비수도권적으로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옹진이나 강화 그래서 같은 게 그렇죠. 대상인데요. 예. 그래서 이게 적경 지역은 강화군, 옹진군, 예. 그다음에 도서 지역은 중구, 대무이도, 소무이도, 서구, 예. 세호도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 영종도 같은 데는 연육이 돼서 이제 도서로 안 들어갑니다. 예. 예. 하여튼 여기는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백령도에는 백령공항 문제가 있고 음. 지금 영종도 쪽으로 넘어가는 그 서해 평화도로 예. 이 부분은 이제 계속 강화 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유리해지지 않겠는가. 음. 하지만 이 예타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워낙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철도 사업은 보통 뭐 조단이고 막 정부 재정이든 지방 재정이든 재정이 감당할 수준에서 이제 예.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겠죠. 예. 아니 뭐 정부와 지자체 다 합쳐서 100원 벌어오는데 200원어치 사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예타 통과가 뭐 좀 손쉬워지고 뭐 빨리빨리 되다 보면은 아마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총량적으로. 그래서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을 더 적게 해버린다든지 자꾸 통과가 되니까 예. 이 재정 총량하고 맞춰 나가야 됩니다. 이거 예. 중장기 당해년도 막 이렇게 다 봐야지. 이거 뭐 무한정할 수 있겠습니까? 재정이 뒷받침 안 되면? 그렇겠죠. 그래서 만약에 비수도권 쪽에서 이런 예타 대상 사업이 좀 많아지고 통과가 많이 될 경우에 그러면은 수도권이 풍선 효과라고 하죠. 한쪽 눌러 한쪽이 튀어나오듯이 수도권을 좀 더 강화해서 본다든지 냉철하게 본다든지 예. 이 경제성을 네. 그래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 말 총량이란 게 늘 문제가 될 그렇죠. 겁니다. 예. 예. 일방적으로 환영할 것까지는 아니고 기대감은 높다. 이렇게 그러네요. 그래서 인천시가 무조건 예. 이거 환영한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은 이유 이면에는 지금 우리 김영민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는 이런 총량제 예. 또는 경제성이 앞으로 더 많이 볼 거다. 이런 또 국가 예산의 어떤 그 수익 규모도 또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 신중하게 여튼 긍정적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관련해서 아마 발표를 인천에 또 우리 직접적으로 저희가 예. 또 사업 그렇죠 예타 관련 또 기사죠? 예. 있는데요. 볼게요. 자, 인천에 청하계에서 서울 구로까지 제2경인선 예타 사업 선정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된 건가요? 선정됐죠. 그렇죠? 예. 이게 기재부가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네네. 아무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뭐 어느 정도 근거가 되고 네. 예. 좀 경제성이 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재정 형편을 봐서 적절히 안배를 합니다. 네. 시도별로 사업별로. 그래서 예타 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데 이 예. 선정 자체가 큰일입니다. 이게. 아, 선정이 돼야 통과돼도 말도 안 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예산을 배정을 받으려면. 그래서 올해 1분기 거를 했는데 우리가 한 5개 올렸는데 2개가 됐답니다. 예. 그래서 하나는 요거 인천에서 구로를 거쳐서 그 노량진까지 노선을 잡아놨는데 제2경인철도, 예. 제2경인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계양 김포 강화고속도로. 계양김포 강화. 예, 요 두 가지가 지금 네. 예비 평화고속도로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 다르죠. 말씀이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영종 예.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계양 쪽에서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이 강화라는 좀 혼동했을 것 같아요. 이게 GTX B 노선하고는 또 지금 말씀드린 건 또 다른 거죠? 네. 예, 또 다른 거고요. GTX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요거는 예. 그냥 광역철도입니다. 두 광역철도?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네네. 그래서 요게 이게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예.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사업이에요. 예. 우리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아주 기본 계획이 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이거를 음. 그 앞으로 그 구축 계획에 예.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그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준 거는 거의 제가 못 봤습니다. 예. 네. 지금 아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수구, 이제 남동구는 꽤 지금 굉장히 이제 좀 좋은 그러네요. 반응을 얻게 된 지난번에 거죠. 그 예. GTS B 노선에서 제외되면서 그렇죠. 실망을 가졌던 그 연수구민들한테는 상당히 이쪽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예. 그래갖고 지금 어저께 그래서 이천시청에 와서 기자회견을 새 위원이 하셨죠. 예. 윤관석 의원, 맹성규 의원, 박찬대 의원. 예. 근데 사실은 재판단에는 이게 거의 맹성규 의원의 작품입니다. 네. 맹성규 의원이 직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었어요. 이차관이었죠. 2차관은 네. 교통 담당입니다. 네, 네. 이 철도, 도로, 뭐 저기 공항 예. 뭐 다 관장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맹성규 의원이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는 이 경인선을 그 선거 때 공약으로 들고 나와서 뭐 여기저기 뭐 좀 정관대부도 좀 받았겠죠. 예. 예. 그래서 결국 기재부까지 설득을 해서 이게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한 뭐 1년 6개월 내지 2년 뭐 아까 그 예타 제도 개선하면서 최소 뭐 1년 6개월 안에는 하겠다 철도도 했는데 1년 6개월 정도 걸려서 이게 잘 통과가 되고 네. 그 다음에 통과가 되면은 이제 본 타당성 조사 및 그 기본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설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착공은 2024년이나 2025년, 완공은 2030년이나 한 2031년쯤 될 걸로 지금 예측들을 네. 합니다. 신설 노선은 청학역에서 저 시흥, 은계를 거쳐서 저 광명까지 네. 한 18.5km가 되는데 그 중에 인천 구간이 한 11km 됩니다. 예, 예. 예. 나머지는 그 구로에 있는 차량 기지를 광명으로 9.4km를 끌고 내려와요. 예. 그러니까 이거 끌고 내려와서 그냥 놔두지 말고 이걸 인천으로 연결하면은 이 사업 자체도 네. BC 비율이 높아지고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아니 그냥 아깝게 9.4km 끌고 내려와서 구로에서 광명까지 끌고 와서 그냥 놔두지 말고 예. 인천으로 연결합시다. 예, 예. 그래서 시흥을 거쳐서 은계역을 하나 두고 일로 넘어와서 예. 그 뭐 서창, 뭐 도림, 노년, 네. 신현수, 청학 이렇게 연결하고 청학부터 인천역까지는 주인선을 그냥 그렇죠. 쓰는 거고 예. 이거는 철도 인입선 그 내려왔던 게 구로로 올라가서 구로에서 청량까지는 그 경인 국철 그 구간을 그렇죠. 그대로 쓰는 예. 거고 예. 그러니까 신설 구간은 18.5km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업비는 한 1조 한 1, 2천억 들지 않겠느냐. 좀 더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예. 그 중에 이게 두 개 시도 이상이 걸쳐 있는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국비 70% 네. 이게 예타를 통과하고 다 절차를 하면은, 밟으면 네. 네. 국비 70% 지방비 30% 지방비는 주로 길이에 따라서 그 시흥, 광명, 인천이 분담을 하겠죠. 네. 그 인천이 11km니까는 좀 한 60% 정도 되니까 지방비가 한 3, 4천억 든다고 쳤을 때 인천이 한 2천억, 2,500억 정도? 네. 근데 나중에 좀 사업비가 늘어나면 3, 4천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예. 근데 그 지방비 되는 것도 뭐 작은 돈은 아니죠. 예, 이 예. 철도 사업 하면 좋은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다 아시지만 우리 인천이 수십 년 동안 그 경인 전철 1호선 하나에 의존해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고 사실 인천 남부 지역도 굉장히 이제 많이 발전하고 도시가 커지고 있는데 참 서울로 연결되는 이 전철 노선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긴 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보면 좋은 소식인 거는 같으네요, 정말.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우리도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맹성규 의원이 주축이 돼서 윤관석 의원, 박찬대 의원이 추진하는 제2경인선이 있고 예. 또 시장이 그 얘기했던 또 서울 2호선 예. 지하철 2호선 연결, 청라 연결, 예. 직접 예. 연결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서울 5호선 뭐 네. 검단 연장 뭐 이런 그렇죠. 문제도 예, 있고 예.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극심한 재정난을 겪었던 것도 아시아경기대 경기장건설하고 도시철도 그렇죠. 2호선이 겹쳐서 그랬던 건데 그러네요. 이거를 예. 시기를 잘 조절하고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서 네. 시장을 한 3선쯤 하면은 철도 하나 개통시킬까요? 그리고 하나 정도는 뭐 추진해서 토대를 좀 닦아 놓을까요? 뭐 재선 정도면은 뭐 예. 개통까지도 못 할 겁니다 아마. 예. 시작을 하면. 예,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예. 것 때문에 에타 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또 에타 조사는 꼼꼼하게 제대로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인천 사이다가 우리가 첫 번째 기사부터 참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저는 그 기사를 쭉 들으면서 야 인천인이 이 부분을 좀 계속 취재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이 포기를 했는데 그 포기한 부분이 우리가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앞으로 5개 또 단지가 또 개발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예. 그 실질적인 뒷모습을 모르시는 분들이 또 대부분 많으시고 그렇죠. 예. 알려드려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인천인 역할이 클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김 부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나오는 대로 뭐 좀 계속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인천 사이다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